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단독행위와 계약입니다. 이 단독행위와 계약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이거 두 개 합치면 법률행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법률행위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행위, 뭐 해제, 취소 이런 거, 아니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 계약이다. 계약도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이 있어요. 전형계약. 그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총 14가지가 있어요. 이 14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해 버리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급부가 뭐라 그랬죠? 급부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급부 뭐라 그랬어요? 칠판이요? 채무? 다른 말로 의무. 그 급부가 어떤 급부냐면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재산권 이전에 대한 급부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반대급부. 반대급부가 먼저 없다. 그럼 뭐라 그래요? 증여. 반대급부가 있는데 금전이다. 그러면 매매. 반대급부가 있는데 금전이 아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라고 하면 뭐래요?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산권 이전을 급부로 하는 계약이 3가지가 있어요. 증여, 매매, 교환. 이때 증여는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냐면 증여자와 누구죠? 수증자 그래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증여자가 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아요. 이때 수자가 뭐예요? 받을 수자예요. 무슨 수라고요? 수가? 요게 받을 수.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증여자가 주면 수증자는 받는 거예요. 그죠?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이에요. 매매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 계약하는 거예요? 매매는 매도인과 누구예요? 매수인. 여기서 도자는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매도를 해요? 매수를 해요? 매도를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매수인은 숫자가 무슨 수? 받을 수. 매수인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매수인. 매도인은 주는 거. 매수인은 받는 거. 교환은 특별히 당사자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 3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형계약 중에서 재산권 이전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 3가지. 증여, 매매, 교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증여, 매매, 교환했을 때 각각이 어떤 계약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환, 매매, 증여. 자, 하나 더. 환전은 칠판이요. 안 써도 된다니까요. 환전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바꾸는 거죠. 돈을 돈하고 바꾸는 게 환전이에요. 그것은 교환계약이죠. 아니라니까. 환전하는 거는 돈끼리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민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환전은 뭐라 그래요? 전형계약이 아니다. 비전형계약. 증여매매 교환, 증여매매 교환, 증여매매 교환. 요 3가지가 뭐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전형계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재산권 이전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거 이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빌려준다 그래요. 빌려준다. 그것을 대차계약이다 그럽니다. 대차계약. 대차계약 그랬을 때 대는 대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준다. 차는 뭐예요? 차는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빌린다. 대차계약. 물건을 이제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을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이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물건을 분류할 때 어떻게 나누냐면 없어지는 물건을 소비물 그러고요. 안 없어지는 물건을 비소비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비물과 비소비물. 이해돼요? 소비물과 비소비물. 소비물이라는 건 소비라는 게 한자 그대로 보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없어진다. 없어지는 물건. 그러므로 없어지니까 얘는 반복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복 사용할 수가 없죠. 없어지니까. 근데 비소비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반복 사용할 수 있다. 비소비물이니까. 그래서 물건을 분류할 때 소비물과 비소비물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비물이라는 건 반복 사용이 안 돼요. 없어지니까.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소비물일까요? 예를 들면 빵. 그렇죠. 빵. 먹으면 없어지죠. 곡물.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곡물. 또 돈.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건 뭘까요? 그럼 써도 안 없어지는 거. 비소비물. 예를 들면 책상. 그렇죠. 책상. 또 우리가 잡은 부동산. 부동산. 토지 이런 거. 또요. 없어요? 하나도 생각하실게. 아니 우리 여자분 한번 얘기해봐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 물건이라고 안 해요. 반지, 신발, 옷 이런 것들 다 비소비물이에요. 그래 빌려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끔은 끔 이렇게 씹는 거. 끔 소비물이에요. 씹어서 붙였다가 또 떼먹고 붙였다 떼먹고 그러면 농담입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소비물과 비소비물을 이렇게 나눠줬을 때 소비물을 빌려준다. 그럼 무슨 대차 그래요? 소비물의 대차 계약이다 그래요. 소비 대차. 소비물을 빌려주고 받으면 그럼 빌려주는 사람 갑을 뭐라 그래요? 소비 대주. 빌리는 사람 소비 차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소비 대주와 소비 차주.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입에서 배야 돼요. 소비 대차 계약은 누구라고요? 소비 대주와 소비 차주. 비소비물을 대차하는데요. 이 비소비물을 유상이 뭐예요? 유상. 대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대가상자. 그 다음에 무상은 뭐야? 대가 없다. 그러니까 공짜로 비소비물을 빌려준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러냐면 사용대차 그래요. 사용대차. 그리고 공짜가 아닌 유상으로 빌려준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차.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임대차 계약이냐 아니냐는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첫째가 무슨 물건이다? 비소비물이다. 두 번째 뭐다? 대가가 있다. 이게 임대차예요. 그럼 사용대차 계약은
비소비물을 공짜로 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용대차 계약은 누구와 누구냐면 사용대주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용 뭐예요? 차주라는 사람과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주. 빌리는 사람은 차주. 차가 빌릴 차자. 그래서 여러분 차용증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빌려 쓴 그 돈에 대해서 써주는 걸 차용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누가 써줘요? 빌리는 사람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누구예요? 얘는 임, 대, 주 안 그러고 인이라고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게 되고 있어요. 자, 다시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계약이 뭔 계약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계약이다. 은행에서 돈을 무상으로 빌려요? 그런 은행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돈이라는 물건은 무슨 물이다? 소비물이잖아요. 소비물. 여기 써놨잖아요. 돈. 소비물. 돈은 소비물이고 그 소비물을 빌려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그럼 은행은 뭐라 그래요? 돈 빌려주니까. 은행은 빌려주니까 소비대주 은행이에요. 돈 빌리는 사람은 차용자는 소비차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대차는 비소비물을 공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빌리는 건데 자동차 좀 빌려줘. 자동차? 차. 그럼 어떤 거예요? 소비물, 비소비물? 차. 그러니까 자동차는 비소비물이죠. 그럼 그 비소비물인데 그거를 공짜로 빌려 타면 사용대차고, 돈 내고 빌려 타면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돈 내고 자동차 빌려 타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우리? 돈 내고 자동차 빌려 타는 계약 뭐라 그래요? 뭐 한다 그래, 자동차? 렌트한다. 또는 리스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고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월세 내면서 오피스텔 쓴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인 거고, 그죠? 오피스텔 빌려 쓰는데 그 오피스텔 주인이 오빠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소유하는 오피스텔에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건 뭐예요? 사용대차. 무상 임대차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는 유상인 거지 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상 사용대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이에요. 그럼 임대차에서 유상인데 유상은 대가를 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임대차에서 그 대가를 뭐라 그럴까요? 대가를 임대차라는 법에서는 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차임. 근데 여러분은 속칭 뭐라고 하죠? 차임을 월세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월세라고 많이들 해요. 그죠? 근데 월세라는 말은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월 단위로 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월세. 그럼 주 단위로 세를 주면 뭐라 그래요? 주세. 연 단위로 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연세라고 하는 건 연세. 그죠? 이런 걸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차임. 다시. 김장 하셨어요? 김장? 몇 포기 하셨어요? 50포기 하셨어요. 그래서 50포기도 많은 거죠. 김장 안 하셨어요? 김장 주로 남이 한 거 가져오세요? 안 그래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저희는 김장 100포기 했어요. 100포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손이 크셔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그럼 김장 100포기 했을 때 100포기를 가지고 저희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논아주셔요. 이모님들 특히. 이모님들 논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야,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데 이거 하느라고. 100포기 많아요 이거. 근데
그를 김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모님이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고마워 조카 그러면서 이제 가져갔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예, 얄밉죠. 예. 그럼 김장을 해서 김치를 줬다. 예? 주면은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김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산권 이전이 돼 버려요. 증여죠? 예? 근데 제가 김치를 이모님 차에 실어드리면서 5만 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 매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예. 근데 김치를 실어드리면서 이모님 차에 있는 뭐 방석이든 뭐든 집어왔다 그러면 그건 뭐야?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엔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예? 이모님이 고마워 조카 그래서 제가 아유 고맙긴요 갚으셔야죠 그랬어요. 완전히 주고 끝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갚으셔야죠. 뭘로 갚어? 자, 김치는 무슨 물이에요? 김치는 소비물이죠. 예?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비물 대차했으니까 그러면 소비물은 없어진다면서요. 비소비물은 안 없어지니까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없어지는 물건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깍두기 빌려갔으면 뭐 갚아야 돼요? 뭘로 갚아요? 깍두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배추김치 빌려갔으면 배추김치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배추김치 빌려가놓고 깍두기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동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동종. 같은 종류. 량은 2kg 빌려가놓고 1kg 갚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량. 질은 근데 저희가 빌려준 거는 맛있는 김치인데, 예? 다시 갚아서 받아오는 김치는 맞다가리도 없는 김치.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질이지만 이 질을 얘기했을 때 상중하로 나누는 거예요. 상중하로 나눠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품질을 정해놓지 않으면 중등 품질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예? 무슨 품질이요? 중등 품질. 이것도 말이에요. 딸기 아세요? 딸기? 딸기 상중하 품질이 있다라고 이제 보잔 말이에요. 예. 그럼 엄마하고 애하고 딸기를 먹으면 상중하 품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지막까지 남을까요? 최종적으로 남는 딸기의 품질은 중등 품질이 남습니다. 엄마는 아이 좋은 거 먹이려고 안 좋은 것만 먹고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중등 품질. 그죠? 예. 둘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딸기를 먹으면 최종적으로 뭐가 남을까요? 좋은 것만 남아요. 왜냐면 서로 좋은 걸 먹여야 되니까 서로 안 좋은 걸 먹다가 이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 남는 건 상등 품질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딸기 사가면 알아요. 그래서 한 분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연세 드신 지긋한 아주버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딸기를 사갔대요. 자기는 일부러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는데 그 바깥분이 좋은 것만 골라 먹으니까 괜히 먹으면서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대판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오지 이미 영감 댕댕댕 하면서 그래서 맞아요? 근데 어쨌든 품질을 정하지 않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중등 품질만 이게 미쳤어요. 품질을 정하지 않으면 중등 품질로 돌려준다. 이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사용대차인데 저희 집에 저희 이 친척이 며칠간 머물러요. 예? 먹고 자고 예? 돈도 안 받고. 그럼 무슨 계약하는 거 이거?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무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손해 나는 것 같고 염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친척한테 그래도 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네 밥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요? 그래도 한 20만 원 줘. 그럼 20만 원 받고 먹고 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임대차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질문할 때 틀리게 유도하니까 맞히려고 노력을 해보셔요. 예. 음식점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습니다. 무슨 계약이죠? 소비대차요? 설렁탕을 사 먹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설렁탕을 나중에 갚아야 되네요. 5천 원 주고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었어요. 뭔 계약이에요 이거? 매매? 뭘까요? 자, 첫 번째 큰 카테고리로 보시란 말이에요. 재산권 이전 계약이냐, 물건의 사용, 빌려주는 계약이냐. 설렁탕 사 먹는 것은 설렁탕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 설렁탕에 대한 뭐야? 매매가 들어가죠. 설렁탕에 대한 매매예요. 그러나 그릇도 줘요? 아니잖아요. 그릇에 대한 뭐죠? 그릇에 대한 이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릇은 숟가락 젓가락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임대차가 포함된 거예요. 플러스 의자 서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의자 뭐 식기 이런 건 다 뭐예요? 임대차란 말이에요. 그죠? 물은 서비스로 여기 물 한 그릇 더 줘요. 그럴 수 있어요? 물 10그릇 주세요. 그래도 돼요? 물은 부담 없이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설렁탕 먹고 이 설렁탕 국물 좀 더 줘요. 그러면 예? 설렁탕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설렁탕 먹었는데 설렁탕이 아니라 저 뭐죠? 순두부찌개인가 뭐 시켜 먹었어요. 그 다 먹었잖아요. 국물이 없잖아요. 근데 순두부찌개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조개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다 먹고 여기 국물 좀 더 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순두부는 국물 더 안 된대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다 안 주잖아요. 예, 그럼 새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물 좀 더 줘요. 그러면 더 줄 수 있나요? 그럼 물은 이건 뭐야? 이거는 증여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야.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증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설렁탕 한 그릇 사 먹는 계약도요. 매매와 임대차와 증여가 결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혼합 계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 계약. 자, 그럼 다시 고수부지나 뭐 이런 데 가면 한강 고수부지나 이런 데 가면 또는 뭐 인천 대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자전거 빌리죠. 시간당 뭐 1,000원씩 하나요? 2,000원씩 하나요? 그 자전거 빌리는 계약은 뭘까요? 임대차죠. 그렇죠. 임대차죠. 자전거는 비소비물이고 대가를 주고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임대차. 그때 자전거 이용료. 수영장 가지 여름에 수영장 겨울에 스키장 같은 데 간다. 예? 수영장이나 스키장 간다. 그럼 그 스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계약 뭐예요 그거? 역시 임대차죠. 예? 예. 그럼 뭐 수영 요금, 입장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장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PC방 잘 가세요? 잘 안 가시나요? PC방 가면 PC를 그 컴퓨터를 이제 이용하는 게 돈 내고 시간당 30분. 예? 그럼 뭐라 그래요? PC방 사용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용료. 책방 같은 데 가서 책 빌려서 보죠. 만화책 같은 거 뭐 한 권에 100원씩 이렇게 빌려본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무슨 료? 대여료. 예? 예. 가족끼리 콘도 여행 간다. 무슨 료? 숙박료. 다 뭔 계약이에요 이게?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쓰지만 법에서는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했어요? 빌린 대가 그래서 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차임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사용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사용대차하고 임대차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예요? 결론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가지고 따져주는데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따질 때는 실질적으로 따져요? 형식적으로 따져요? 예?
실질적으로 유상인가 무상인가 따져야 돼요? 형식적으로 유상 무상을 따져야 돼요? 예. 예. 실질적으로 따질까요? 우리 법에서는 형식적으로 따질까요? 우리 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상 무상을 구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 공짜 그러잖아요. 공짜. 요 앞에도 많잖아요. 핸드폰 공짜. 그래 왜 이게 공짜입니까? 그랬더니 기계값이 있는데 월 핸드폰 이용 요금에서 기계값을 공제합니다. 할인해서요. 그럼 사실상 공짜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공짜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상의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럼 얹혀 살았으니까 형식적으로 뭐죠? 공짜. 형식적으로는 뭐였어요? 사용대차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러요. 아범아, 네, 나 이거 샀다. 네. 그럼 어쩌라고요? 샀는데. 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 그럼 실질적으로는 제가 공짜로 얻어 사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버님이 불러요. 아범마, 네, 나 시골 간다. 가세요. 시골 간다고 이렇게 시골 가면 뭘 달라는 거예요? 예? 예.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삥을 뜯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유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임대차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을에게 너 공짜로 이 땅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짜로 예? 땅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토지는 비소비물이죠. 대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니까 대가 없죠. 그럼 뭐죠 이거? 토지의 사용대차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럼 빌려주는 얘는 뭐야? 사용 대주. 얘는 뭐라 그래요? 사용 빌리니까. 그렇죠. 차주. 그래서 여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용 대차 계약서 이렇게 해서 계약서의 이름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을이 3년 동안 공짜로 사용하면서 3년 동안 공짜로 쓰면서 여기 을이 이제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상물이라고 하는데 지상에 있는 물건들을 을이 마음대로 줘도 좋아요. 하여튼 땅을 쓰되 이 지상물을 그대로 기간 만료됨과 동시에 갑에게 넘겨줘라. 갑에게 줘라. 지상물을 줘라. 예? 이때 이 시설물에 대한 단가와 총액이 명시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건 공짜야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로 형식적으로만 말을 계약서도 공짜 계약서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토지 이용료를 지금 건물값, 나무값으로 퉁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판례 사례가 예전에 문제로 나왔어요. 1번 이게 또 법무사 문제로 나왔어요. 법무사 시험. 1번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다. 2번 유효한 사용대차 계약이다. 3번 무효인 임대차 계약이다. 4번 무효인 사용대차 계약이다. 몇 번일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임대차라고 봐야 돼요? 사용대차라고 봐야 돼요? 예? 계약서의 이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거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실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실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임대차로 봐야 돼요? 사용대차로 봐야 돼요?
실질로 따진다 그랬어요? 형식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실질, 계약서 명칭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제 내용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럼 이건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예? 임대차잖아요. 대가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유효한 임대차다. 여기 답인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따질 때에는 이건 형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실질로 따지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 다시 말해 계약서의 문구에 이런 게 구속되지 않고요. 내용 가지고 실상이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는 말이에요. 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아쉬운 거예요. 공짜면 예? 사용대차고 안 공짜면 임대차라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상관없어요. 또 계약서의 제목을 뭐라고 쓰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판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약서를 썼는데 엉터리 문구를 막 썼어요. 증여라고 해야 될 걸 교환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아이고 계약서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 계약 무효예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 알아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꼭 당사자들에게 법을 공부해야 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용어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법률 전문가들이 보고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대차라고 쓰든 임대차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소비대차라고 쓰든지 간에 그 문구가 안 맞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봐봐요, 여러분.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리는 사람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를 받아요? 법률 용어. 차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집세 그래요. 예? 상가든 뭐든 다 집세래요. 땅이든 하여튼 세를 받는데 그 임대인은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임차료를 받아요.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임대한 요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세입자는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임차인은 임차해요. 임대해요. 임차료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근데 우리 실상은 이거 안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공부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 이렇게 따져야 돼요. 법을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법 공부하면. 예? 뭐든 하나씩 따지니까. 그렇잖아요.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는 거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내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임차한다 그래야 돼? 임대한다 그래야 돼? 임대한다 그러잖아요. 임차인은 임차한다 그러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는 이렇게 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에서는 근데 결국 이 보면 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 리스료, 렌트비 뭐 등등등 예? 예, 사용료, 이용료, 뭐 숙박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의 대차 계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차차차 계약, 속칭 차차차라고 해요. 뭐예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다 같이 차차차 이렇게 차차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차차차 이렇게.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 뭘 보는 거예요?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의 사용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한번 물어볼게요. 소비대차 계약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죠?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소비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 이제 여러분 1950년, 40년대, 30년대
돈을 빌리는 것보다 주로 뭘 빌려요? 그때는 돈보다도 뭘 많이 빌렸어요? 그때는 쌀을 많이 빌렸단 말이에요. 쌀 구워주고 쌀 갚는 거예요. 그때 폭리들을 많이 취한단 말이에요. 한 말 구워주고 10말로 갚고. 예? 예. 그때는 쌀로 많이 했어요. 거래를. 쌀이 주요 수단이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죠. 화폐 경제가 발달한 건 1930년대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주로 뭘로 거래했을까요? 거래의 수단이 된 게 지금은 돈이에요. 그죠? 달러. 지금 기축통화 달러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이전엔 뭐 가지고 거래했을까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거래의 주요 수단이 뭐였어요? 금이었단 말이에요. 금이 화폐 대용 수단이었어요. 금이. 돈이에요. 금이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여러분 국제 금값이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국제 금값 왜요? 달러가 약화되니까 금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물건의 대차 계약이 세 가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전형 계약 또 있어요. 이번에는 급부가 뭐냐면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노무의 제공이에요. 노무가 뭐죠? 그렇죠. 이루는 거. 노동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 있었냐면 고용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 그 다음에 현상광고, 위임, 임치 해서 몇 개예요? 5개 계약이 있어요.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자, 고용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용자와 누구예요? 피용자 사이에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뭐를 해주고요? 일을 해주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급여를 주죠. 예? 급여를 주죠. 근데 이 급여도요 우리가 봉급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많이들 월급 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봉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봉급이란 말은 누가 쓰는 말이에요? 이건 옛날 말이에요. 이거는 예? 녹봉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쓰는 말이에요? 예? 공무원이 쓰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예? 예.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월급여죠. 월 단위 급여. 근데 그 월 단위를 안 주고 주별로 줘도 돼요? 예? 미국 놈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급한다 그래. 주급. 그래서 고용과 관련된 계약이 바로 사용자와 피용자. 피용자는 사용을 뭐 하는 거예요? 피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 이해되시죠? 민법에는 이런 고용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도급계약이다 그랬을 때 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인데 대표적으로 건설공사계약, 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공사계약.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네가 건물을 져라. 예?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주면.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갑이 소위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고 을이 건축 뭐죠? 업자예요. 그죠? 그랬을 때 갑을 뭐라 그러냐면 도급인 그래요. 도급인. 그럼 을은 이를 받으니까 뭐라 합니까? 수급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급인. 누구와 누구 사이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인 거예요. 도급. 근데 도급이란 말이 좀 낯설지만 여러분 더 익숙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 청부계약. 도급이란 말이 청부란 말이에요. 일본 말로. 일본어들은 청부라고 해요. 예. 그럼 얘는 청부업자. 예, 청부업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갑이 을에게 예? 공사를 줬어요. 근데 얘가 그 공사를 나눠 가지고 또 업자들에게 뭐를 준다? 하청 준다. 하청이 아니라 하도급이에요. 하도급. 이해되시나요? 각각의 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요. 소위 MB 정권이 들어서 4대강 공사를 했잖아요. 4대강 공사. 누가 했냐면 국가가 발주를 했죠. 대기업에게 발주를 했어요. 대기업 건설회사에게. 근데 그러면 MB 정권 들어와서 잘 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4대강 하나 이거 공사 건설을 통해서 국가가 건설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풀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 저 미국에서 있었던 그 경제 공황을 그 당시에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뿌린 거 아니에요.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그거를 뉴딜 정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걸 우리도 한 거예요. 뉴딜을. 근데 이분이 그 건설회사 출신이잖아요. 건설회사 출신이니까 건설을 잘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토목공사 주는데 이게 100원짜리다 그러면 한 80원 정도에 주면 적당하거든요. 근데 이거 60원에 줬어요. 100원짜리 공사를 60원에 줬어요. 안 남죠?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청을 준 거야, 다. 하청을 줬는데 얼마에 하청 줘? 60원에 받았는데 40원에서 50원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자빠져요. 돈을 받아도.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지고 직접 들어가야 되죠. 또 까져요. 다 까진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이쪽 출신이니까 선수잖아요. 단가를 알잖아요. 그냥 확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냐 이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로를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주요 도로를 만들면 지방도가 또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방도로가 만들어지면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공사를 함으로써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이 하천은 뭐예요? 이게 없잖아요. 지방도가 없잖아요. 그냥 이 쭉쭉 쭉쭉 그죠? 이게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급 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토목 이쪽에서 뭐 이런 하천 공사한 거, 이 공사한 사람들은 뭐 그러면 지금 뭐 참 돈도 많이 벌고 그랬을까요? 이게 아니니까 이 꼴인 거예요. 하여튼 그랬을 때 그 이렇게 건설 공사하는 계약을 뭐라고 하자? 도급 계약이라고 하자. 도급 계약. 현상 광고는 뭐 우리 주부님들 잘 알고 있어요. 현상 광고는 뭐냐면 광고자하고요. 응모자 사이에서 경품 있잖아요. 백화점에 경품 추첨 하는 그런 계약을 현상 광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광고자인 백화점에서 응모권을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겠다. 1등은 마티즈 한 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현상 광고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위임 계약은 위민과 수임인 사이에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에요.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다. 대표적으로 이 위민을 우리는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의뢰인.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컨대 수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변호사가 소송 사건의 처리를 부탁을 받죠.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이다 그래요. 위임 계약. 그래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계약이 위임 계약이에요. 임치는 뭐냐 그랬을 때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하는 계약을 임치 그래요. 이 치자가 둘치예요. 한자로 둘치자. 그래서
임치인과 보관을 받는 사람 뭐예요? 수취인. 이렇게 있어요. 임치인과 수취인. 이게 물건 보관 계약,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건 보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욕탕 가면 분실물 책임지지 않으니까 귀중품 맡겨주세요. 그러면 손님이 뭐야? 손님이 임치인이 되고, 목욕탕은 목욕탕은 수취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건 보관 계약. 특히 이 목욕탕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누가요? 남성이, 여성이? 여성이. 목욕탕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실제. 그래서 전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고 처리하는 담당, 보험회사에 있는 담당 그 직원 하나가 저한테 그 얘기를, 자기도 몰랐는데, 이게 난리가 아니래요. 뭐 뇌진탕부터 해서 뭐 골절 뭐 이렇게 많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여자분들이 목욕탕 가면 온갖 오일, 기름 이런 걸 처발른대요. 그냥 왁 처발라가지고 그냥 바른 게 처발라놓는데요. 그러니까 가면서 미끄덩거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꼭 부탁하는 게, 만약에 그 배우자가 같이 목욕탕 가면 만나기로 했을 때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촉하다가 사고 난다고. 그다음 골절 뭐 이런 게 되게 많대요. 목욕탕에서. 실제로 그래요? 막 우리 어떻게 하세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욕탕 같은 데서 만나기로 하면. 예전에 전 목욕탕 안 가는데 그 수영장에 식구들하고 갔는데, 이 여자들 그냥 안 나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1시간이 넘도록 안 나와요. 그 전화를 계속 해야 됐는데, 그러면 사고 난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래요. 하여튼 이렇게 물건을 보관시키는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임치계약. 자, 그럼 노무 제공 5가지 전형 계약 뭐가 있어요?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다시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요. 이게 중간에 끊으면 거시기 하니까. 기타의 계약이 있는데, 기타의 계약,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간단하게 표현하면 조합계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 기억해주세요. 조합계약. 조합이라는 거 우리 노동조합, 뭐 농업협동조합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건 뭐냐면 동업하는 계약이에요. 동업계약. 그래서 동업자들을 뭐라 그래요? 조합 뭐라 그래요? 원이다 그래요. 동업계약을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업계약. 동업계약이라고 해서 이 동업이라는 건 사실은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잘 될 때하고 아예 안 될 때하고. 어떤 때가 더 안 좋아요? 잘 되는 게 더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동업이라는 게. 안 되면 힘이라도 합쳐요. 그죠? 차라리. 근데 이게 끊임없는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뻔뻔한 사람 하나만 이제 발을 쫙 내밀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남의 발까지 막 찌르죠. 그럼 한 번 양보했던 사람은 계속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럼 못 참는 거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업이. 자, 그래서 어쨌든 동업계약을 한다. 그게 이제 조합계약이고, 그들의 구성원을 조합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합원.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이에요.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종신정기금.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종신정기금 그래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계약이 실제로 있어요? 죽을 때까지? 뭐요? 지금 현재 있는 종신정기금 계약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연금 계약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거. 예. 영모기지론 들어보셨어요? 영모기지론. 모기지론도 들어보셨지만 영모기지론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뭐 이것도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좋은 제도가 되려면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 을려하고 노 부부예요. 근데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한 5억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영모기지론이에요. 영모기지론. 평생토록 국가로부터 감정평가한 다음에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야 죽을 때까지. 예? 그 사망했다. 그럼 이거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가져가면 국가가 손해가 나야 되겠어요? 이익을 봐야 되겠어요?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예. 그러면 뭐 할래요? 뭐 얘가 똑같이. 국가가 어느 정도 똔똔 치거나 좀 이게 적자를 보더라도 이걸 뭐 다른 곳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돈 장사하는 거밖에 더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또 돈을 뭐 이렇게 뭐 많이 주면 상관도 없어요. 이 실제로 따져보면 5억 중에서도 5억 정도다 그러면 뭐 여기서 받는 게 월 뭐 100, 150 뭐 이 정도밖에 안 줘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차라리 대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쓰다가 나 몰라 그러고 그게 훨씬 더 낫지. 그죠? 무엇으로 영모기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김밥하는 CEO라는 책이 있어요. 김밥하는 CEO.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혈혈 단신으로 고생해가지고 김밥집을 프랜차이즈로 낸 거예요. 대성공을 거뒀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미국에 가면 스시바라는 데가 있어요. 스시바. 스시바라고 했을 때 이 스시라는 게 뭐냐면 초밥이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초밥을 스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김밥이라는 건 김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스시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스시바를 만들었는데 백화점에 입점을 한 거예요. 백화점에. 그럼 매장 하나를 딱 얻었어요.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여기서 김밥을 파는 거예요. 그럼 매출액 일정 부분 백화점 주고 자기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밥을 팔았더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자.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그 밥 안에 이렇게 뭘 밀어 넣잖아요. 이거 어떻게 넣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법 이걸 다 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명창을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계약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힘들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연구 개발하고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건물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를 우리 사옥으로 써야 되겠다. 우리 회사 건물로 쓰자. 이렇게 해서 다짐을 하고 왔다 갔다 했대요. 어느 순간 이게 좀 터졌잖아요. 근데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건물주를 만나서 단판을 친 거예요. 건물 나중에 팔아라. 근데 건물주가 우리 건물은 얼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난 돈 없어. 근데 돈도 없는 놈이 왜 와가지고 이거 하느냐? 내가 여차저차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언젠간 이 건물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근데 지금 돈이 없다. 대신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월 얼마씩 매달 주겠다. 그래 건물 파시오. 무슨 계약을 해요? 예? 종신 정기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이 사람이. 대단하죠. 예? 예. 그럼 매매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신정기금도 가능한 그 사람이 신분만 확실하고 의지만 확실하다면.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럼 너 매달 뭐 이렇게 안 줬을 때 어떻게 할래? 내가 모든 거 포기하겠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신뢰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 화해 계약은 합의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사고치고 우리 합의서 쓰자. 그게 뭐예요? 화해 계약이에요. 분쟁의 당사자가 일부씩 서로 뭐하죠? 양보하죠.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하는 계약. 이게 화해 계약이에요. 이 화해 계약을 하면 서로 착각을 했을 때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원래 착각하면 착오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요. 화해 계약은 취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분쟁을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나 그때 착각했으니까 물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타의 계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해서 토탈 몇 개예요? 토탈. 전형계약 전부 다 토탈 몇 개? 14가지. 뭘 자꾸 세요? 여기 써놨는데. 전형계약 14가지예요. 예.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